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살며 맞벌이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커서 고생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어릴 때부터 주입시키며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맞벌이를 하며 남편의 수입으론 대출이자 및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아내는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자녀 사교육비로 지출합니다. 1, 2년에 한 번씩은 신용카드를 긁으며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옵니다. 이들은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도로 이사가기도 꺼려집니다. 한번 경기도로 내려가면 두 번 다시 서울에 돌아오기 힘들다는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의 근거 없는 이상한 조언을 철석같이 믿고 서울에 전세로 계속 거주합니다. 자녀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에 내 집 장만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하고 나름 절약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수익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서 무섭고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 부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가난해지고 있으며 자산 투자 금액보다 자녀 사교육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합니다. 그러나 매달 200~300만 원 이상씩 쏟아붓는 사교육비 대신 이 돈의 일부를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들의 명의로 S&P 500에 꾸준히 돈을 넣었다면 불어나는 복리로 인해 30대가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얼마일까요? 그나마 맞벌이 부부는 둘이서 돈을 벌지만 혼자 사는 분들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짓누르는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임원이 될 확률은 0.7% 미만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입사해도 결국 그 안에서 0.7% 내에 못 들면 회사를 나가야 하죠. 창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은 10% 정도입니다. 10명 중 9명은 망하지만 오히려 대기업 임원이 되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10배 이상 높은 건 아이러니합니다. 40대 중후반 그리고 50대에도 낮은 확률로 대기업을 계속 다닐 수는 있지만 이들의 시간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땐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들은 대기업 퇴사 후 운이 좋으면 중소기업에 기존에 받았던 월급 및 복지보다 훨씬 낮은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대기업 시절의 영광을 떠올리며 중소기업 다니는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찬란했던 대기업 근무 시절을 자랑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어버립니다. 은퇴 후에도 수십 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어렸을 때 자산을 구축해 놓지 않고 근로소득만으로 살아온 이들은 앞으로 무엇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이는 많은데 월급까지 높은 이들을 고용하고 싶은 사장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보통 사장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직원은 뽑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금융지식을 배워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지식이 높을수록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면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으며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힘듭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맛집이나 원하는 장소로 쉽게 이동하는 것도 힘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지식이 없다는 건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없이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보시면 경제금융용어 700선이라는 PDF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용어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중요한 용어이긴 하나 그 중에서도 실제로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는 그것보단 적습니다. 이러한 경제 용어를 이해하게 되면 경제 부분이나 통계 부분을 교묘하게 흔들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를 쓰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어리석은 타이밍에 집이나 주식을 구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최소 일주일에 한두 개씩 새로운 경제 용어를 배워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아무 단어나 하나만 선택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 단어에 대해 한 가지 이상의 정의를 파악한 다음 문장 속에서 그 단어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을 내 힘으로 더 키워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정상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글로벌 회사의 시스템을 내가 직접 겪어보고 10년 후 내 사업에 도입시켜보자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 대기업에 입사하자는 생각을 가진다면 안타깝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며 기업은 여러분의 시간과 거주 장소를 오랫동안 묶어놓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미 전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인만큼 빠르고 성실하며 부지런한 민족은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부모님들 역시 정말 열심히 사셨지만 부자로 은퇴하신 분들은 손에 꼽습니다. 금융 지식은 알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알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